네,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요, 파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에펠탑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냥 뭐 높은 탑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탄생 배경부터 숨겨진 이야기까지 좀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에펠탑 하면 보통 1889년 만국 박람회 프랑스 혁명 100주년 딱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그렇죠. 기념비적인. 네, 근데 이게 시작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당시 파리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반발했거든요. 아, 맞아요. 잔류에도 나오던데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네, 아주 거세게 심지어 뭐 흉물이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그러네요. 그 귀스터브 에펠의 이름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근데 실제 설계에는 에밀 누기에 또 모리스 케클랭 이런 엔지니어들 역할이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축가 스테판 소베스트르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근데 왜 에펠 이름이 가장 뭐랄까 대표적으로 알려졌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에펠의 회사가 전체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또 규스타브 에펠 본인이 뛰어난 엔지니어이자 사업가로서 전체 과정을 잘 이끌었기 때문이겠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설계의 핵심 아이디어나 구조 계산 같은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분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기술로 그걸 지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18,000개가 넘는 철제 부품에 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연철을 썼다는 점이에요. 연철이요? 강철이란 다른 건가요? 네, 강철보다 가공하기는 좀 더 쉬우면서 충분히 튼튼해서 이런 대형 건축물에 적합했죠. 아, 그리고 이 부품들을 250만 개가 넘는 리벳으로 일일이 다 연결한 거예요. 250만 개요? 와, 그걸 손으로 다. 그렇죠. 용접 기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이 리벳 방식이 최선이었거든요. 이걸 다 합쳐서 불과 2년 2개월 5일 만에 만공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속도죠. 이야, 진짜 당시 산업기술의 어떤 뭐랄까 결정체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지금 높이가 한 330m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색깔도 계속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 처음 지어졌을 때는 붉은 갈색이었어요. 오, 그랬군요. 네, 그러다가 뭐 노란색 계열도 거치고 여러 번 바뀌다가 1968년부터는 에펠탑 브라운이라는 고유의 색을 딱 정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펠탑 브라운. 뭔가 이름도 딱 있네요. 네, 근데 이 색을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7년마다 새로 칠하는데 페인트가 약 60톤 정도 들어간대요. 60톤이요? 7년마다? 네, 무게로 따지면 뭐 코끼리 한 10마리 무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와, 코끼리 10마리 무게 페인트라니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럼 에펠탑 내부는 어떤가요? 층마다 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총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레스토랑들 있고 또 일부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래가 그냥 훤히 보여요. 좀 아찔하죠. 아, 저거 무서워서 잘 못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2층이 전망 보기에 참 좋은 위치인데 여기에 그 유명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쥘베른이 있습니다. 아, 들어봤어요. 줄베른? 네. 그리고 가장 높은 3층은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 있고요. 탁 트인 파노라마 전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거기에 귀스타브 에펠이 개인적으로 쓰던 작은 아파트 공간이 있어요. 지금은 밀랍 인형으로 그 당시 모습을 재현해놨더라고요. 샴페인 바도 작게 있고요. 아, 아파트까지요? 정말 그냥 전망대가 아니었네요. 애초에 역할도 다양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박람회 끝나면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임시 구조물이었거든요. 네, 철거될 뻔했다고요? 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무선통신 기술 덕분에 살아남은 거죠. 아, 안테나. 그렇죠. 꼭대기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라디오, 나중에는 TV 방송 송신탑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과학실험 장소로도 쓰였고요. 이야, 시대의 흐름을 잘 탔네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시대에 따라 쓰임새를 달리하면서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선 가치를 계속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또 밤마다 정시에 반짝이는 조명쇼, 이걸로 파리의 낭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거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에펠탑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정말 단순히 철로 만든 높은 탑 그 이상이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비난도 많았지만 결국 프랑스의 역사,
기술, 예술, 그리고 낭만까지 모두 담아내는 그런 상징이 된 거군요. 당신이 만약 파리에 가신다면 에펠탑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어요. 네, 어떤 걸까요? 처음에는 그저 임시 구조물이었고 심지어 흉물 취급까지 받았던 이 에펠탑이 어떻게 시간을 거치면서 파리, 아니 프랑스 전체를 대표하는 그리고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상징으로 변모할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건축물 하나가 시대의 변화나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는 거죠. 그 변화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